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6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실험실이 화재로 전소되고 모든 작업들이 불에 타 없어졌을 때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재앙도 가치가 있구나. 내 모든 실패들이 날아가 버렸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 3주 만에 에디슨은 그의 첫 번째 축음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은 에디슨의 발상,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그의 발명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역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먼저 잘 세우고 실천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시자 의학 박사이며 턱관절의 비밀이란 건강서적의 저자이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지난번에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소개해 주시나요? 예, 지난번에도 턱관절의 중요성 설명했지만 좀 자세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이번에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지난번에 이 턱관절이라는 것이 말하고 또 삼키고 씹는 기능 외에도 예. 이런 척추와 신경계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말하는 언어 기능, 그리고 씹는 저작 기능, 네. 그리고 또 삼키는 연화 기능 말고도 턱관절은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게 우리 척추와 신경계의 기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왜 그런 관련이 있는지 지난번에 청취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을 얻어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척추와 이 신경계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예. 네. 턱관절도 수많은 관절 중에 하나의 관절입니다. 네. 그러나 턱관절은 이 두개골뼈를 형성하고 있는 22개 뼈 중에서 하나의 관절이면서 이 두개골뼈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네. 신경근곽적인 이유로 이 중추신경계의 어떤 안정화에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두 번째 목뼈인 축추, 즉 2번 경추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이 전신 척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척추는 성인의 경우 네. 26마디 척추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때는 33마디였다가 이게 이제 이 엉치뼈 5개나 한 마디로 꼬리뼈 4개가 한 마디로 되면서 26마디죠. 네. 그러나 이 척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척추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목뼈인 2번 경추, 축추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축추가 이제 턱관절의 균형이 맞을 때는
정상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지만 네. 턱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이 두 번째 목뼈가 이건데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틀어지면서 얘가 틀어짐으로써 척추 구조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즉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턱관절과 이 전신 척추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턱의 불균형은 이 두 번째 목뼈인 축추의 균형을 깨뜨린다. 네. 그리고 즉 축추를 틀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즉 두 번째 목뼈인 축추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네. 이게 머리의 무게 중심을 척추 중심축을 벗어나게 하면서 전신 척추 구조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턱관절은 축추를 무너지게 하고 축추가 틀어지는 것은 또 전신 척추를 무너지게 하는 서로 상하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척추 구조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거든요. 예,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소가 물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냐? 척추 중에서 찾으라 하면은 두 번째 목뼈, 2번 경추죠. 네. 왜? 그건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축이 어떻게 틀어지냐에 따라서 이 머리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만약에 이 머리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면은 네. 축은 보상으로 머리 무게 중심을 뒤로 잡아 당기기 위해서 또 축의 기울기가 후방으로 이동되면서 척추 머리의 무게 중심을 척추 중력 중심축에 놓이려는 그런 이제 보상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 축이 틀어지면서 덩달아서 등이 굽어지거나 또 척추 구조 골반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목뼈인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사실은 턱관절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이 불균형은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동반하게 되는 네.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을수록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떻게 해서 이 축추를 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축추에 연결된 근육들은 모두 네. 턱관절에 분포된 이 9개 뇌신경 중에서 5번 뇌신경이 3차 신경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이 두 번째 목뼈를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뭉치겠죠. 네. 그러면서 2번 경추가 어느 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추가 이 축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대부분이 턱에 분포된 신경과 근육에 의해서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턱에 분포된 이 뇌신경에 의해서 축추가 틀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턱에 그렇게 중요한 신경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네. 1번 뇌신경, 2번 또는 12번 뇌신경을 제외한 네. 나머지 9개 뇌신경은 턱관절 주변을 지나면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차 신경이라고 불리는 5번 뇌신경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 얼굴과 머리 주변 그리고 대부분의 축추에 연결된 근육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신경이 전부 다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오른쪽 턱에 문제가 있다면, 네. 즉 균형이 깨져 있다면 축추는 오른쪽으로 터질 것이고 반대로 왼쪽 턱에서 신경이 눌린다면은 네. 축추는 왼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도 이 턱관절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진짜 새로운 얘기도 많고요. 예.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오늘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네. 간단히 설명드려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네. 정확히 이해는 못하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데 네. 만약에 건축 구조물도 축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렇죠. 사람의 경우도 같습니다. 사람은 26마디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목뼈인 이 목뼈면 얘가 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름도 축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 축이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에 따라서 척추 구조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척추가 전신 척추를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첫째는 이제 엉치뼈나 허리뼈 또는 네. 등뼈 등 모든 척추 분절에서 이 두 번째 목뼈인 축을 향해서 근육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 그렇군요. 깜빡 저 바깥에 두고서 안 가셨나요? 네, 네, 설명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이 근육과 인대, 근막, 건으로 이 두 번째 목뼈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목뼈인 저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목뼈나 등뼈, 허리뼈, 응치뼈 등등은 틀어지기 싫어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CM 구제이 선생이라는 공학 박사라는 분이 4분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으로 로벳 반응계 원리에서도 그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 목이나 또는 허리 쪽의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척추 분리증 등의 척추 질환이 있거나 또는 척추 측만이나 후만 또 일자목, 거북목 등의 여러 척추 질환이 만약에 갖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축을 갖고 있는 이번 목뼈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면서 네. 좀 더 쉽게 척추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턱관절이 척추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뭐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같이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이 턱관절을 한번 교정을 하면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다른 치료를 해도 원하는 만큼의 어떤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네. 자신의 척추 디스크 질환이 혹시 턱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서 축추가 틀어져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네. 턱관절의 불균형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자세히 진찰해서 치료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이 척추 질환의 상당수 혹은 뭐 대부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예.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턱의 불균형을 조절해야 네, 이 두 번째 목표인 척추를 정상화시켜줄 수 있고 네, 또 이 두 번째 목표 축이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전신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낫지 않는 어떤 척추 질환을 네. 갖고 있다면 턱관절의 불균형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이고 또 좀 더 빠르거나 더 정확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턱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먼저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는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턱관절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FCT를 배우시는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네. 이미 소개를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연속해서 치면 3번 삼켜봐라. 네. 이 연속해서 3번 삼키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나는 이미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다. 아, 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해봐야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군요. 지금. 한번. 아니 쉬지 말고 3번 연속. 잘 안 되는데. 보통 한 번, 두 번에서 멈추죠. 네. 이러면 이미 턱관절 장애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요?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양쪽 이 귀 앞에 네. 이 광대뼈 밑에 쏙 들어간 데를 손으로 네. 지그시 누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닫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턱에 통증을 느낀다. 이미 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아, 또 이제 개구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 2, 3, 4지를 네. 쭉 펴서 중지 부분이 입안에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중절 부분이. 네. 그게 안 되면
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턱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네. 원인이 많은데 지난번에 이 내용도 소개를 아마 네, 한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구강 습관 네. 또는 잘못된 식습관도 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원인이 앞서서 네.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법 등이 또 있습니다. 운동법 등이 있고 네. 만약에 턱을 다쳤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충격을 받았든지 할 때는 얼른 턱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상실된 치아를 갖고 있다면 네. 그 치아를 빨리 치과에 가서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박사님이 턱관절 장애나 턱관절의 이 불균형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턱 스트레칭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10도에서 20도 뒤로 살짝 제끼고 네. 턱이 약간 앞쪽으로 나오게 최대한 맥시멈 입을 벌리는 거죠. 네. 벌려서 한 3초에서 5초 머무르면서 머무르는 게 그치지 않고 1초에 1mm씩 더 벌어진다는 생각으로 힘을 줘서 계속 스트레칭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따 고개를 반드시 하면서 꽉 물고 침을 삼키는 이런 턱 스트레칭 동작은 턱 관절 주변의 연조직을 이완시켜서 턱의 문제를 또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턱이 소리나 통증 어떤 지기재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또 치료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첫째는 이제 맞춤형 구강 장치를 이용한 치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범용으로 만들어진 표준형 구강 장치가 있습니다. 이 맞춤형 구강 내 장치는 일명 경추 균형 장치라고도 합니다. 네. CBA라고 그래서 이는 이 구강 내에서 턱이 있어야 될 네 가지 요소, 즉 턱의 수평 네. 또는 턱의 좌우 중심, 전후 중심, 상하 중심의 네 가지 요소의 중심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키고 척추 자세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위치로 이동시켜서 장치 제작을 만드는 거죠. 왜? C2를 정상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맞춤형 장치고 또 이제 표준형 구강내 장치는 이제 구강 구조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장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걸로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게끔 처방을 해서 턱의 위치를 턱이 앞으로 나온 턱은 뒤로, 네. 뒤로 들어간 턱은 앞으로, 틀어진 턱은 가운데로 이동시키면서 축이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서도 턱관절의 중요성입니다. 네. 이 턱관절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종합한다면 네.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다시 말해 척추 구조는 이 축추가 틀어져야지 비로소 척추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축추에 해당하는 두 번째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대부분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척추 질환, 즉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그리고 또 협착증, 척추 전방전후증이나 척추 측만, 후만 등의 각종 척추 질환들이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턱관절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은 턱의 불균형을 조절하면서 좀 더 만족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두 번째 목표인 2번 경추의 축추에 있고 그리고 그 축추를 무너뜨리는 또 원인들의 대부분은 턱관절의 불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턱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턱관절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2580 쓰시는 분, 선생님, 저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턱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척추와 연관이 됩니다. 네. 소화기를 지배하는 이 척추는 주로 4, 5, 6, 7, 8번 척추 옆에 나오는 신경이 네. 소화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 척추 옆에서는 쓸개에서 담즙 분비를 관여하고 네. 5번 척추 옆에 나오는 신경근은 간장, 그리고 6번은 위장, 7번은 췌장, 12장, 8번은 비장과 연결돼 있어서 네. 그쪽 척추가 틀어져 있다면 당연히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쪽 척추가 무너지려면 기본적으로 축추가 틀어져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오늘 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그리고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턱에 있다고 했죠. 네, 턱 턱의 쪽으로. 불균형. 그럼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 척추를 고치시면은 네. 일반 한약을 쓰는 거에 플러스에서 알파 효과가 나타날 거고, 척추를 치료하기 위해서 턱까지 원인을 살펴서 치료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0799 쓰시는 분, 회사에서 계속 앉아있는 직업인데요. 요즘 들어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좀 풀고 다시 앉아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약으로도 나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미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엉치가 네. 아프다 하면은 이미 요추와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아, 요추와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한약인의 어떤 치료에 앞서서 네. 이분한테 운동이 가장 첫째죠.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루 1시간, 최소 일주일에 한 3, 4일은 1시간에 파워킹만 한다고 해도 네.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 네. 아마 대부분 치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남아 있다면은 얼른 척추를 또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를 고치는 클리닉을 한번 찾아가서 치료한다면 더 빠르겠죠. 네. 그리고 한약으로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어. 요통이 한방에서는 10종 요통이라 해서 10가지 요통의 원인들이 있는데 네. 그 요통의 원인 중에 소화기 때문에 오는 요통, 또 생식기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요통, 네. 어떤 뭐 여러 요통이 있어요. 날씨 추운데 영향을 받아서 오는 요통. 어떤 원인인지 살펴서 한약도 같이 병행한다면 네.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바로 주인공 감초인데요. 이영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예.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만큼 한약에는 감초가 안 들어가는 게 없나요? 예,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8, 90%는 감초가 꼭 들어가죠. 네. 그래 오늘 만약에 이제 감초를 설명드린다면은 네. 감초는 이 성질이 따뜻하면서 좀 맛이 달고 네. 성질이 또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 약방의 감초라는 표현처럼 한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감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영어 이름에는 달콤한 뿌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설탕의 한 50배의 당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미료로도 사용하고 있죠. 또 감초는 이제 성질이 따뜻해서 소음이나 태음에 잘 어울리고요. 네. 또 감추탕은 이제 이 방앗카페나 그 동해부에 한번 보면은 감초 감초는 성질이 원활하면서 또 다른 단 기능을 네.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생것으로 쓰면은 화를 내려주고 또 이것을 따뜻하게 구워서 쓰게 되면은 속을 덮여주는 그런 또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감초를 이제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복용한다면은 몸에 붓는다든지 혈액별로 간다든지 저칼륨증 또 저칼륨혈증 내지 두통, 무력감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감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저희 아들도 상담하고 저도 상담하려고 아, 네. 했는데요. 그럼 아들분 먼저 할게요.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82kg. 네. 나이는 26살인데요. 네. 지금 항상 비염이 있고 네. 목에 이래 가래가 이래 딱 들러붙어 있는 가래. 네, 어머니. 저기 죄송한데 혹시 라디오 켜두셨나요? 네네.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희 아들이고 26세인데 예. 비염하고 가래 있고 눈이 자주 충혈되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 비염, 가래에 끓는다 하면 비염은 어떤 코질환이죠. 그리고 예, 또 이제 가래가 끓는 것은 이제 기관지나 또는 인후두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한방에서는 침으로도 또는 한약으로도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잘 듣는데 잘 네. 듣지 않을 경우는 저는 척추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눈도 자주 충혈되고 머리도 눈도 자주 충혈된다. 자주 아프고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예. 특히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목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목표가 틀어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신경근이 눌려서 네.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흔한 게 눈, 귀, 코랑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이유 없이 눈의 문제 또는 귀나 코에 문제가 생긴다면 2번 경추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터졌는지 이걸 확인해 보신다면 치료가 아주 쉽게 됐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아드님이 두통도 있고 눈도 자주 충혈이 되고 코도 비염도 있다면은
네네. 이 자세도 좋지 않고 등이 굽어져 있거나 네. 일자목이 또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또 네. 이 1, 2번 목뼈가 제자리 가면은 두통도 아주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두통은 머리에 있는 근육통을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통이 한의학에서는 10가지 10종 두통이 있는데 그 10종 두통의 대부분이 근육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그게 머리에 있는 근육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래 턱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측두근은 아래 턱뼈에 연결된 근육이기 때문에 이 어느 쪽 턱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측두근이 먼저 긴장 수축이 되면서 나머지 근육에 영향을 줘서 두통 또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수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 때 자는 습관, 이제 엎드려서 자는 습관이나 예. 이게 치아가 안 좋아도 그 다 연결되어 있는 다 건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어느 쪽으로 누웠을 때 코막힘, 비염이 좀 편해지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체험하면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한번 잘 조절해 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로 누워 자더라도 벽에를 절대로 베개를 높게 비지 말고 가능하면 낮게 비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네. 네, 그리고 본인 증상도 아까 말씀을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요. 예, 저도 머리가 자주 아프고 왜 사람들 많은 데 갔다 오면 항상 피곤해가지고 예. 이래 머리가 눈알이 빠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럼 모친께서도 아드님과 비슷하게 2번 경추, 1번 경추가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리닉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아드님이나 또 이 모친처럼 그런 증상을 호소해 가지고 오면은 저는 가장 먼저 1번과 2번 목뼈가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를 먼저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틀어진 목뼈가요? 이 틀어진 목뼈를 먼저 정리를 시켜놓고 현재 두통이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또는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눈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1, 2번 목뼈를 교정을 통해서 정상으로 치료 넣어주는 찰나 환자는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코가 뚫렸어요. 눈이 침침한데 환해졌어요. 하는 그런 호소를 아주 흔하게 하루에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게 신경학적으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과 한약도 좋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어머니와 아들분 모두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전화 주실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네. 세살 먹었고요.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65에 58kg거든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3살이요. 네. 73. 예.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예. 그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술을 술한 한 잔 잔만 먹어도 두 잔만 붉어지죠. 먹어도 얼굴이 붉어진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간의 해독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네요. 예. 이게 간장 기능이 좋아지면은 또 네. 얼굴이 붉어지는 게 없어지겠죠. 그건 한약으로서 예. 이제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한의원을 찾아서 한번 상담하신다면은 그 한의원에 한번 가야구만요. 꼭 해결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거기서 얼굴 붉은선 몸 겨드랑이 옆에가 예. 그저 가려웠거든요. 예, 이게 간의 해독력이 줄어들면은 얼굴만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해지면은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또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혈관이 바깥으로 노출돼서
네.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네, 여러 가지 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같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한의원에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예, 그게 한원 꼭 가야구만요. 아버님, 예. 근데 예, 술을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나 봐요. 예, 술은 날마다 먹다 싶어죠. 네, 그래서 술을 좀 요즘에 먹었는데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았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아버님 새해도 됐는데 술은 조금만 끊으시고 예. 네, 건강을 위해서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건강해지셨다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에요.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가 163이고, 네, 나이가 50이고, 네. 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몸무게 50.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저는 턱이 관절 자체가 원래부터 조금 삐뚤어져 있었는가 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사진에 삐뚤어지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앉는 비대칭이 있는 거죠. 네? 턱이 삐뚤는데 치아의 교합은 정상으로 잘 맞아 있습니까? 아니면 치아 교합도 틀어져 있습니까? 치아도 한쪽은 덮이고 한쪽은 안 덮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과를 한쪽. 가보니까 반대 네. 교합이네요, 한쪽은. 치과를 가보니까 네.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는 않으니까 뭐 나이가 50인데 뭐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이랬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허리도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턱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분명히 이 부정교합인가 이런 것 같은데 예.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고치지 말았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삐뚤어져 나오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라 가지고 교정을 좀 치료하시는 하고 가능성이 싶은데.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치과를 가도 치과 네. 지금 미국이든 이제 유럽이든 한국이든 치약적인 원리로는 이 틀어진 턱을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치아 교정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말고 또 다른 거는 양악 수술 네네. 내지 하악 수술을 해서 턱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FCAT라는 치료법은 아래 턱을 아까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4가지 요소의 중심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즉 네네. 턱이 틀어진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면 좌우의 중심 위치, 안면 중심 네네. 위치로 이동시키고 네네. 앞으로 나온 턱은 뒤로 이동, 뒤로 네네. 들어간 턱은 앞으로 이동시켜서 정상 위치에 재배열시켜주고 또 턱이 네네. 수평이 무너진 경우는 수평 중심 위치로 그래서 네네. 수평 중심, 좌우 중심, 전후 중심, 또 상하 중심 등 턱의 4가지 요소로 하악을 이동시켜서 아래턱뼈, 위턱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근육을 재배열시켜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네. 이 틀어진 정도에 따라서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아주 심한 경우는 있지만은 이게 네네. 거의 웬만한 경우 한 네네. 2, 3mm 이상 틀어져 있다면은 2, 3mm에서 네네. 3, 4mm 턱이 틀어져 있다면은 네네. 대부분 제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임상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안면 비대칭, 또 교합, 네. 부정교합을 인한 안면 비대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번 주변에 안면 비대칭을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FCAT라는 치료법으로 하는 한의원이 네. 있다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문자 상담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655 쓰시는 분.
남편이 3년 동안 소변에 혈뇨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전립선하고 상관이 있나요? 허리 통증도 있고 나이는 40입니다. 3년 동안 3번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전립선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전립선과 관련이 없이 혈뇨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혈뇨의 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는데, 네. 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이상 없다면은 없고요. 몸이 피곤할 때 또 혈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몇 번 더 검진을 받아보셔서 네. 나오는 때도 있고 안 나오는 때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전립선이 또 의심이 된다면 그건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전립선의 이상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의원에 가서도 이런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예,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한약으로서도 치료가 되고 침으로서도 또는 교정으로서도 치료가 됩니다. 이미 소변이 혈류가 나온다면은 콩팥과 방광 쪽의 기능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보겠죠. 콩팥과 방광의 불균형은 이제 척추 중에서 찾는다면은 9번, 10번, 11번 옆에 나오는 신경근이 그 키드니 콩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서는 이제 3번, 4번, 5번 허리뼈에서 나오는 신경이 전립선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군요. 방광에 연결돼서 그쪽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허리도 가끔씩 아프다면은 이미 요추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먼저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허리 쪽이 허리뼈가 정상 구조로 된다면 허리 통증도 없어지려니와 소변도 훨씬 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보통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빈뇨, 소변을 자주 본다, 또 야뇨가 있다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허리뼈가 정상으로 정렬이 되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허리를 치료하려면 척추를 치료해라. 그리고 허리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추와 골반이 어느 정도는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3543 쓰시는 분, 원장님, 입을 벌리고 자면 코를 심하게 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코골이를 고치러 갔더니 입을 억지로 다물고 잘 수 있는 기구를 주던데 그 기구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기구가 물론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네. 입을 벌리고 잔다고 해서 누구나 코를 고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는 코골이를 하는 사람이 아주 흔하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숨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네. 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턱의 구조, 혀의 구조가 이 기도 쪽을 좁게 하기 때문에 틀어막아서 이제 입을 벌리면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강제로 입을 다문다 하는 것도 물론 그 환자에 따라서 강제로 입을 다물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또 수면무호흡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만약에 이제 수면무호흡센터에서 주는 어떤 인공적으로 산소 호흡을 하는 장치를 물고 자면서 입을 억지로라도 물고 자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주변에 한의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코골이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아주 쉽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코골이 환자도 전부 다 턱과 이 목뼈 1, 2, 3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 턱에는 9개 뇌신경이 지난다고 했죠. 네. 그래 이 표준형 구강 장치를 입에 착용시키면은 네. 턱이 뒤로 들어간 턱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코골이 하는 사람들 경우는 대부분 턱이 후방으로 정상 위치에서 후방으로 들어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빼줘야겠네요. 끄잡아 당겨주면은
기도가 확보되면서 코골이가 사라지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그 즉시 그날부터 코골이에 세방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턱이 전방울이 이동돼서 재배열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 달에서 서너 달 사이면은 코골이가 없어져서 신기해요 하는 경우가 흔하게 옆에서 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남윤석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